네, 이번엔 애널리스트 코너고요. 화장품 쪽, 소비 쪽, 생활용품까지 아우르는 커버를 한번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생활용품 섬유의보 커버하고 있는 박현진 애널리스트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화장품주 비수기는 사라지다 이렇게 표현하셨던데 레포트에 어떤 의미입니까? 네, 본래 3분기는 7월, 8월, 9월을 포함하다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더운 시기입니다. 네. 아무래도 날씨가 더워지면 화장품 소비 수요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는 조금 비수기가 없다라는 식의 IR 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올해 연초부터 엔데믹 영향으로 한국에서는 마스크를 본격적으로 벗기 시작했었고 또한 외래 관광객 수요가 더해지게 되면서 오프라인 채널 성장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면세에도 회복의 여지가 좀 있었긴 하지만 무엇보다 H&B 채널, 길거리에 나와 있는 여러 멀티 로드샵 채널들이 있죠. 네. 이런 쪽의 채널들의 성장세가 상당히 좀 강하고요. 특히 CJ 그룹 내에 있는 CJ 올리브영의 실적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의 채널 성장세가 상당히 주목되고 이 부분은 이미 화장품 ODM사들, 여기 아무래도 이 올리브영 채널에 들어가 있는 여러 인디 브랜드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브랜드들의 수주가 상당히 늘어나면서 실제 ODM사들의 한국 법인 실적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H&B 채널 이런 게 헬스앤뷰티 아, 채널이라고요. 네, 약간의 드럭스토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요새는 워낙에 화장품 채널 쪽으로는 상당히 입지가 높아져 있는 채널이긴 하죠. 기능성을 좀 많이 강조한. 네, 맞습니다. 자, 올해 화장품주들은 이 탈중국까지는 표현을 안 쓰니까 비중국, 이게 수출 판로의 확대와 다변화가 특징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이 내용도 한번 풀어보시면요. 네, 최근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3분기가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네. 실적이 좋은 이유는 앞서서 언급했던 H&B 채널, 뷰티 채널, 멀티브랜드 숍 채널이 상당히 성장세가 좋은 것도 있지만 그 밖에 과거에는 화장품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익스포저가 굉장히 크다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었죠. 근데 절대적이다라는 표현. 네, 맞습니다. 근데 요새는 비중국이라고 하여서 일본이나 아니면은 북미, 미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에서 최근에 성장세를 더해 나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특히 중소형사들 중심으로 이런 성장세가 굉장히 좀 도드라지는 현상이 좀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약간의 그 중국에서의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대형사와 중소형사 모두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대형사들이 조금 더 중국향 매출 비중이 좀 크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비중은 떨어지고 있고 특히 중소형사들은 사실상 지금 현재 중국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비중국, 중국 외 지역에서의 수출이 계속해서 강세를 띠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도 가장 주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 생활건강 같은 이제 대형사들은 상대적으로 대형 브랜드들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는데 이게 어떤 거죠? 네, 아까 살짝 힌트를 드렸는데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중국 매출 비중이 좀 아직까지는 큽니다. 과거에 네. 비하면 많이 떨어졌어요.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과거에는 전체 매출의 60% 이상이 중국이었다라면 지금 현재는 40% 이하까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중소형사보다는 중국 매출 비중이 크다 보니까 중국의 영향을 안 가져갈 수가 좀 없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생각보다 좀 미진하고요. 특히 제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중국 출장을 다녀왔는데 중국 내에서의 소비의 상황들이 그리 탐탁치만은 않은 것 같다라는 것을 저도 좀 체감하고 온 바 사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수혜를 못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다만 내년까지 쭉 길게 봤을 때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실적은 계속해서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한 2, 3년간 굉장히 크게 구조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큰 트랙에서는 브랜드 리뉴얼, 리빌딩과 관련돼서도 돈을 많이 썼고 이 밖에도 인력 구조조정이나 채널 구조조정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지금 올해 실적은 계속해서 바닥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라 보고 있고요. 향후에 면세 트래픽이 조금 더 개선되거나 혹은 브랜드 리뉴얼에 대한 성과가 내년까지 쭉 길게 봤을 때 이어질 수만 있다라고 보면 지금의 주가가
뭐 현저하게 좀 긴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바닥일 수 있다라는 점도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3분기 화장품 섹터에 대한 실적 전망 그리고 또 여기에 최선호주 선택하신다면 그래도 네, 일단 화장품주들의 실적이 대형사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중소형사들 그리고 ODM사들은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딱히 걱정할 만한 포인트는 없었던 것 같고요. 걱정이라고 하면은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기업들,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스러운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워낙에 요새 중소형사들 사이에서도 실적이 대체로 다 잘 나오는데 주가가 또 너무 빠르게 반영을 하다 보니까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의 피킹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고 대체로 2분기보다 3분기가 비수기이다 보니까 본래는 2분기보다 3분기가 매출 볼륨이 떨어져야 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2분기보다 3분기가 QOQ로 늘어나는 상황이 좀 대체적이거든요. 그래서 3분기 추세는 뭐 전반적으로는 컨센서스에 부합하거나 컨센서스보다 소폭 잘 나오는 쪽으로 보고 있고요. ODM사들도 한국법인 중심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 좀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되는군요. 오히려 예상보다 살짝 좋을 수는 있고. 네, 맞습니다. 살짝 더 좋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 이렇게 좀 낮춰놨던 모양이에요. 네,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아마 4분기 실적에 대한 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대한 톤이 조금 더 올라갈 여지도 있어 보인다라는 점이 네. 최근 전체적인 컨센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신 뭐 브랜드의 리뉴얼링하고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를 조금 내년도로 관시키는 모양입니다. 네, 대형사들은 그렇고요. 중소형사들은 최근에 외래 관광객에 의해서 여러 이제 헬스앤뷰티 멀티 브랜드 숍에서의 트래픽이 올라오면서 수혜를 보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 이제 짚어드렸던 비중국, 뭐 일본이나 네. 미국 쪽에서의 성장의 수혜가 단연 일회성이라고 보진 않거든요. 약간의 지속 성장 가능한 이슈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빌어봤을 때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화장품 업종에 대한 어떤 비중은 전체적으로 좀 높게 가져가시되 종목에 대한 피킹이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선택상으로서는 최선호주를 꼽는다면은 일단 중소형사들이 대체로 실적이 다 좋아서 뭐 딱히 어떤 종목을 지금 당장 좋게 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또한 고민이긴 한데요. 뭐 브랜드사들 중에서는 클리오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클리오. 그밖에 ODM사 중에서는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한국콜마, 뭐 코스맥스 등등 ODM사들은 대체로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클리오 같은 경우는 전체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좀 넘고요. 그중에 상당 부분이 사실은 중국과 일본이었었는데 최근에 일본 쪽에서의 매출이 하반기부터 다시 좀 회복되는 구간인 것처럼 보이고 있고 네. 그밖에 동남아시아랑 북미 쪽에서의 성장세가 유일하게 굉장히 유의미하게 올라오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클리오에 대한 눈높이, 클리오에 대한 실적 눈높이를 조금 더 올려볼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밖에 코스메카 코리아도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때만 해도 사실 3분기, 4분기는 약간 내국인과 관련된 수요는 다소 좀 피크아웃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봤었던 거에 비해서 최근에 한국이 외래 관광객에 의한 수요가 너무 좋다 보니까 3분기, 4분기 국내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계속 좀 높일 수 있었던 기업이라 보시면 돼요. 그밖에 코스메카 코리아는 4개의 ODM사, 상장되어 있는 ODM사 중에서는 대형 쪽에서 대형 ODM사들 중에서는 가장 유일하게 미국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인그루드랩이라는 자회사가 있죠. 이 또한 상장사인데요. 인그루드랩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과거에 뭐 엘리자베스 아덴 같은 약간의 저성장 기조가 뚜렷한 바이어가 주력 바이어였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갈더마 같은 어떻게 보면 지속 성장 가능한 바이어들의 수주가 붙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성장의 어떤 연장선상이 굉장히 좀 단단해졌다라는 부분들을 기억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4번, 5번 질문을 뒤바뀌어버린 것 같긴 한데 이게 5번 질문도 똑같은 내용인데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좀 그래도 많이 회복되고 그래서 4분기에는 연말에 소비 시즌이잖아요. 또 미국도 11월에는 보통 이제 할리데이 시즌 예를 들어서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추수감사절 이런 거 많이 들어가서 어떨까요? 4분기에는 화장품들에 대한 이 실적이 좀 크게 점프업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대체로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 톤은 조금씩 계속 높아지는 추세였었고 특히나 3분기가 본래는 비수기였는데 올해는 비수기가 없는 채로 가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4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도 같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포인트는 아까 이제 면세도 있긴 하지만 면세 외에 H&B 채널, 특히 이런 헬스 앤 뷰티 채널 혹은 멀티 이제 로드숍 채널들은 사실 대형의 럭셔리 브랜드들보다는 메스티지한 브랜드들 더 많이 취급하는 채널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쪽에서의 성장 강세가 도드라지는 양상들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어떤 전략을 좀 짜보시는 게 중요하지 싶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 5분 질문이 왜 여기 들어갔었을까? 우리 작가님도 오늘. 자, 그럼 섬유의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섬유의복을 좀 가보면은 하반기 의류주들 성수기인데 주가도 그만큼 좀 기대해봐도 될지 이제 또 쌀쌀해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섬유복은 안타깝게도 의류 내수 실적이 지금 현재 썩 좋지는 못합니다. 의류는 작년, 재작년이 너무 좋았었어요. 네. 기억해 보시면은 한국에서는 또 뭐 여러 국가가 그랬지만은 해외 여행을 못 가게 되면서 내수에서의 소비가 조금 국한되는 측면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의류가 가장 크게 수혜를 보는 카테고리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이렇게 고성장세를 유지하기보다는 올해는 이제 과거에 의류가 실제 보였던 저성장 기조로 다시 되돌아가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올해 2분기가 이제 의류 전체적으로 내수 성장 자체가 역성장 기조였었고 3분기도 이 추세를 크게 벗어나기는 힘들다 보니까 의류 내수주들은 대체로 3분기 실적 또한 역성장 추세를 이어나간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수보다는 결국은 해외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볼 수밖에 없고 해외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계속해서 좀 선호 의견을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F&F가 있을 거고 또 중소형사 중에서는 감성코퍼레이션이나 뭐 기타 이제 이런 좀 해외 라이센스를 이용해서 해외 판권을 확보해서 해외에 진출하는 사례가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뭐 계속해서 의류 쪽에서는 뭐 내수보다는 약간의 다른 쪽에서 다른 시장을 공략해서 볼륨을 키워나가는 기업들에 계속 좀 관심을 보여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F&F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고 싶은데요. F&F는 동향이 어떤가요? 호재가 좀 많아지는 시기라고요. 네, F&F는 사실상 지난 하반기인가요? 작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내리 좀 좋지 못했던 상황인 것처럼 아무래도 보여집니다. 뭐 업종 자체가 이제 소비 심리 위축이라는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사실 F&F는 전체 매출의 60% 이상이 현재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MAB라는 브랜드를 중국에서 출점을 지속하면서 최근 2, 3년 동안 굉장히 강한 성장세를 보였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의 출점이 뭐 무한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출점이 둔화되면서 주가도 사실상 오랜 기간 좀 계속 조정을 받거나 계속 박스권 내 흐름을 좀 그렸던 상황이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결국은 MLB 말고 또 다른 성장할 수 있는 중국 진출 브랜드가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하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난 8월부터 듀베티카라는 브랜드 그리고 수프라라고 하는 브랜드 이제 둘 다 이제 작년에 인수했던 M&A했던 브랜드고요. 이 두 개의 브랜드가 중국 출점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보면은 보통은 FW 시즌과 내년도 SS 시즌일인데 이미 수주 성과가 이제 나와 있거든요. 내년 상반기까지 이들 브랜드에서 인식해야 되는 최소 매출 사이즈가 못해도 한 800억 정도 됩니다. 네.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이제 최소치이고 그거보다 더 뭔가 볼륨을 더하게 되면 아마 MLB를 조금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브랜드가 또 하나 생겼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올해 4분기부터는 엔터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뭐 네. F&F 엔터를 통해서 여러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이 공중파를 통해서 방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실제 뭐 수익원이 되지 않더라도 설사 이제 그 엔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생하는 여러 PPL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의류 쪽에서의 실적을 조금 더 더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요소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엔터 사업 또한 FNF에게는 저는 호재 쪽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금의 주가가 바닥이다라는 점을 활용하셔서 좀 길게 보고 긍정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생활용품과 섬유 의복 커버하고 있는 박현진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